네. 1학년 때 이제 College Reading and Writing Skills는 이제 완전 글쓰기 수업이고요. 좀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과목이 이제 College Reading and Writing이었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시작이 조금 안타까웠지만 이제 다행히 이제 그걸 잘 견디고 네. 이제 다른 과목들에서는 다행히 원하는 성적을 얻었고요. 그리고 User Experience는 이제 좀 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requirement가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란 거는 뭐 이제 간단하게 정말 만들어 보는 건데 이제 뭐 피그마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사용해서 직접 이렇게 앱이랑 인터랙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리고 매스매틱스는 이제 주로 약간 아마 디스크리트를 배웠던 것 같은데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를 배웠던 것 같은데 솔직히 한국에서 뭔가 좀 수학을 좀 배우셨다 그러면은 정말 어렵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는 맞습니다. 정말 네. 계산기를 써도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웹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이 약간 그 HTML, CSS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솔직히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냥 따라서 치시면 됩니다, 책을. 그리고 프로그래밍 컨셉트 1 같은 경우는 C샵을 제가 처음으로 배웠었는데 이제 혹시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이 있으시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 수업이었고 근데 이제 저처럼 C샵이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백그라운드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미리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저는 먼저 이렇게 신텍스 같은 걸 먼저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예습을 철저하게 하셨네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뭐 C를 조금 배웠었어가지고 뭐 if statement나 아니면 for loop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C#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다 보니까 좀 접근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갔어서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스매틱스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하고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막 순열 조합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배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수업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기들 간의 통신 그리고 스위치가 있으면은 이제 저런 와이파이 라우터들을 한번 이렇게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약간 네트워크 기반의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굉장히 아웃데이트된 툴을 쓰고 있었는데 액세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는 네. 모르겠는데 MS에서 만든 거고요. 네네. 이제 주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 수 있고 약간 엑셀의 상위 호환 버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빌드도 할 수 있고 결국에 이거를 뭔가 유용한 좀 데이터들을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거기에서 배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normalization이라고 보통 이렇게 한 테이블에다가 다 저장을 하면 데이터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세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유저는 유저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뭐 어카운트는 어카운트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요 여기서. 그리고 다이내믹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배웠어요. 이제 1학년 때, 아니 1학기 때 HTML, CSS 배웠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이내믹한 웹사이트를 만들까. 이제 유저가 뭔가 버튼을 클릭하면 뭔가 팝업이 나오고 그리고 HTML이 이렇게 바뀌고 뭔가 다른 그 뭔가 엘리먼트들로. 그리고 프로그래밍 컨셉트 2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많이 배웠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스크탑 앱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그 어사이먼트로 헤어살롱 이제 아시는 분이 헤어살롱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레벨 3에서는 이제 시스템 과목이 줄어드네요? 네, 이제 4과목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교양을 하나 더 들어서 제가 아마 교양을 아마 사이버 사이콜로지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다. 뭐 나쁘지 않은 수업이었고요. 솔직히 뭐 근데 그 퀴즈 형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쉬웠었어가지고 좀 나쁘진 않았어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시스템 애널리시스 앤 디자인은 이제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시스템을 좀 엔터프라이즈 레벨 정도의 시스템을 뭔가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은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뭔가 requirements들이 있는지 뭐 유저가 뭐 여기 뭐 registration 하고 싶으면은 그 registration은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그 requirements들이 뭔가 피처로 변환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user requirements를 gathering을 하고 그리고 그 user requirements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그 이제 방법을 배우고요. 아마 프로그래머는 비주얼 패러다임을 썼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제 막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디스크립션도 만들고 시스템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만들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말로 주저리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뭔가 다이어그램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이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코드 형태로 변환을 시킬 수 있을까, 결국에 이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SQL 같은 경우는 아마 저는 MySQL을 배웠던 것 같고요. MySQL은 이제 오픈 소스 그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꽤나 유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스 웹 테크놀로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이제 실제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웹사이트를 C# 기반으로 된 .NET 프레임워크 이제 ASP.NET으로 만들면서 직접 그 MSDB도 같이 쓰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이라서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제 교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가르치시던 다른 교수님들과는 좀 약간 다르신 분이었어서 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AS.NET이 좀 장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워크로드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얘들이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겹치는 그런 피처들이 많잖아요. 뭐 유저를 크리에이트 한다던가 아니면은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딜리트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동으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코드를 생성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코드로 들어갔을 때 이게 뭘 하는 거지? 이해를 꼭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스캐폴딩으로 배우시면은 제대로 그 코드가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그냥 넘겨짚고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보셔야 되고요. 게임 프로그래밍 with data structure, 이 수업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게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노 게임이란 걸 썼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게임을 실제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떻게 콜리전을 디텍션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게임을 만들 건지가 저는 제일 먼저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파이널 프로젝트는 아마 캐슬 디펜스란 거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제 GitHub 보시면은 아마 GIF도 있으니까 한 번씩 네네, 기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레벨 4에서 컴퓨터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글쓰기 수업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시큐리티 하면 굉장히 뭔가 막 해킹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고요. 이제 어떤 취약점들이 지금까지 존재했었고 어떻게 그 취약점들을 보완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취약점들이 생길 수 있는가를 배우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대부분 에세이를 많이 쓰셔야 되고 팀 프로젝트 많았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VM에 대해서 배웠고요. Virtual Machine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디바이스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는 보통 OS가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OS를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할 수 있어서 뭐 내가 맥에서 뭐 예를 들어 윈도우즈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막 뭐 부트캠프라던가 그런 게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었지만 VM웨어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 가지 OS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VM웨어에 대한 컨셉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눅스도 배워요. 리눅스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추천을 하는 게, 배우는 거를 일단 물론 이런 GUI라던가 맥이랑 윈도우즈 정말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GUI를 구현하려면은 이제 리소스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가장 그 기본적으로 뭔가 커널 베이스드인 리눅스를 배워 놓으시면은 거기에 있는 컨벤션이라던가 이제 파일 스트럭처 거기에 익숙해지시면은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코업 했었을 때 이제 여기 리눅스에서 배운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다 뭔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만들면은 리눅스 서버에다가 많이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눅스 서버 저거 만약에 여기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슈런스,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테스팅을 어떻게 좀 더 커버리지가 많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를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에요. 이제 그 테스트를 하려면 커버리지가 중요한데 뭐 이 테스트는 하고 저 테스트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100%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AAA라고 이제 arrange
act, assert라고 이 개념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개발자를 목표로 하신다면 테스트는 꼭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바 웹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로 1학년 때는 C샵으로 어떻게 웹페이지를 만들 것인지를 공부를 하셨다면 이번엔 자바입니다. 그래서 자바도 이제 예전부터 써왔던 언어이고 그리고 굉장히 플랫폼이 넓어서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바로 웹테크도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좀 쓸만한 그런 솔루션들을 배우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워앱이라고 이제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하지 않고 뭔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이었었어요.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모바일 앱을 만들 것인가를 배우는 건데 jQuery를 썼었고요. 그리고 jQuery에서 콜도바로 이제 마지막에는 안드로이드 APK를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이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도 DB를 이용해서 CRUD 펑션 구현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코도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앱으로 변환을 시키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이게 5번째 학기. 네. 근데 이전에 제가 코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학기 마치고 코업하셨죠? 네. 네. CPA 코스는 이제 4학기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4개월 동안에 이제 코업을 하시게 돼요. 1년 4개월 다 채워야 되나요? 아니면 짧게 해도 되나요? 다 채우시면은 이제 코업으로 졸업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시면은 코업이 아닌 상태로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옵셔널 코업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코업을 마치고 레벨 5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 앱. 이 수업도 제가 이제 바로 저번 학기였는데 그 똑같아요. 이제 ASP.NET으로 똑같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좀 더 엔터프라이즈 레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스템 애널리시스 앤 디자인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같은 걸 주고 뭐 예를 들어 뭐 헤어 살롱을 운영하고 싶은데 근데 뭐 유저 뭐 레지스트레이션이 있으면 좋겠고 블라블라 막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디스크립션으로부터 어떻게 무슨 피처가 구현이 돼야 되는지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피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는가 그 디자인들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 그걸 코드까지 하는 게 이 수업이에요. 정말 디테일하다. 네. 그래서 1, 2, 3, 4학기 동안 배운 거를 이제 다 쓰는 그런 수업인 거죠. 정말 잘 돼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 Distributed Application Development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다른 학교에서는 뭐 API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뭐 REST API가 어떤 거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블록체인 기술도 다른 학교에서는 배운다고 들었고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API가 주로 된 주요한 그런 코스였어요. 그래서 AP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유저가 몇 명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 API 엔드포인트에 뭔가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그 리스폰스로 유저 뭐 100명 있어 라고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에서는 이제 똑같이 C샵을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NET 프레임워크 똑같이 썼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라클 DB를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 PL SQL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SQL 가지고 펑션을 만들 수 있는 펑션과 프로시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더 고차원적인 SQL이거든요. 원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넣다 뺐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ID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되고 그 다음에 이 콜럼이 어떤 식으로 밸리데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SQL, PL 프로시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풀스택 디벨로퍼를 지향하기 때문에 좀 더 백엔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려면은 이런 수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안드로이드를 배웠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저는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교수님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또 이제 좋은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행히 안드로이드 수업도 별 문제 없었고요. 처음에는 자바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코틀린으로 마지막으로 끝냈었고요. 그래서 둘 다 어려운 언어는 아닌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코틀린이랑 아예 자바랑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둘 다 하시려면은 이제 제가 말했듯이 수업 가시기 전에 항상 미리 가보시고 예습하시고 그리고 복습도 꼭 하시고요. 와, 이렇게 5학기까지 마치시고 지금 6학기 하고 계시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2학기 1년을 기다려 준다고 생각하고 지금